네, 연립부등식.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1차 부등식은 알죠?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1차 부등식 우리 연립이 결국 목표가 뭐예요? 공통에 찾는 거. 맞아. 그래서 조금 이 연립부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해 형태를 그냥 다 그려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A는 B보다 작다라고 일단 가정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해가 나올 수 있는 형태 X가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풀고 얘를 풀었는데 근의 형태가 이렇게랑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수직선상에서 바라보면 A가 더 작은 쪽에 있고 B가 더 큰 쪽에 있다고 했죠. 맞지? 그럼 첫 번째는 X가 A보다 어느 쪽? 큰 쪽으로 가고 두 번째는 X가 B보다 작은 쪽. 네, 이렇게 가요. 그럼 연립이라는 건 어차피 공통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겹쳐진 부위는 어디야? A부터 B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 되면 이 친구의 해는 X는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가 나오는 형태의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X가 A보다 크고 X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문제를 풀었는데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 수직선에서 바라보면 어차피 A가 더 작은 쪽에 있다고 했고 B가 더 큰 쪽에 있다고 했죠. 맞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A보다 큰 쪽으로 간대요. A보다 큰 쪽으로 간대요. 두 번째 B보다 큰 쪽으로 간대요. 그럼 겹치는 범위는 어디가 됩니까? B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해는 X가 B보다 커요. 그 다음 자, X가 A보다 작고 또 X가 B보다 작대. 그럼 이 친구도 수직선상에서 그리면 A, B. 그럼 A보다 작은 쪽, B보다 작은 쪽. 겹치는 범위는 어디가 된다? 요 범위가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근은 어떻게 나온다? X는 A보다 작은 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근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X가 어떤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어떤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수직선상에서 보면 A가 존재하는데 얘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간다고 했고 A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 간다고 했어. 맞아? 그럼 겹치는 범위 어디밖에 안 생겨요? A에서밖에 안 생기죠? 맞아? 그래서 이 친구의 근은 그냥 뭐가 된다? X는 A가 된다. 이게 근에 나오는 형태가 끝이에요. 뭐 물론 이 정도는 존재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어. 그럼 여기에서 A를 포함하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를 포함시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A에 등호가 들어갔어. 그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왜? 자, 여기만 포함시킨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는 겹치는 범위도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근은 안 들어갈 거고요. 근데 여기 B에서 등호가 들어간다고 하면 B는 어때? 겹쳐지죠. 그때는 B에 등호가 들어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건 딱 겹쳐지는 범위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딱 요 정도까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해가 안 존재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작고 X가 B보다 크다. 자, 그럼 우리 A는 여기에 있고 B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는 A보다 작은 쪽으로 간다고 했고 하나는 B보다 큰 쪽으로 간다고 했어. 그럼 얘네들은 겹치는 범위가 안 존재하죠. 그래서 이때는 뭐다? 해가 없다. 이해됐습니까? 혹은 자, X는 A보다 큰데 X가 A보다 작아. 그럼 우리 A에서 둘 다 하나는 큰 쪽으로 하나는 작은 쪽으로 간대. 이러면 겹치는 범위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등호 들어갔어. 그럼 겹치는 범위? 안 생기죠. 맞아요? 왜? 얘는 A를
안 포함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가 없다. 지금 이 경우가 연립부등식에서 연립 1차 부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해의 형태 전부예요. 자, 그래서 문제 조금 해결해 볼게요. 자, 이 친구 넘기면 얼마? 5x 넘기면 마이너스 15. 그래서 x는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3보다 커요. 자, 얘 넘기면 x 넘기면 마이너스 2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요. 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죠.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떤 거야? 음수로 곱하거나 나눴을 때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맞아요. 그거는 뭐 2학년 때 했던 거니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수직선에서 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 중에 누가 더 왼쪽에 있어? 마이너스 3이 더 왼쪽에 있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더 오른쪽에 있을 거고.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으로 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해서 큰 쪽으로 간대요. 그럼 겹치는 범위는 어디가 돼?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해는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떤 거? 크거나 같은 거. 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2-1번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풀라고 하는 얘기죠. 자, 넘기면 6 x는 뭐보다 커요? 2보다 커요. 네, 첫 번째. 자, 두 번째 넘기면 마이너스 2x 넘기면 2 근데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더 왼쪽에 있을 거고 2가 더 오른쪽에 있겠죠.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으로 하고 2보다는 큰 쪽으로 가는데 겹치는 범위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절대값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절대값이 뭡니까? 오, 에이스. 오케이. 자, 우리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라고 하는데 이제는 원점이 아니라 그냥 거리라고 할 겁니다. 네. 원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아니라 이제 거리라고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대. 그럼 이 친구가 말하는 게 거리가 2보다 작다. 맞아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요렇게까지 할게요. 자,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앞으로 두 발짝도 갈 수 있죠. 혹은 뒤로 두 발짝도 갈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면 이 x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건 플러스일 거고 뒤로 가는 건 마이너스일 거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자, 원점이 존재했을 때 2보다 이만큼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죠. 맞아요? 요만큼의 길이들을 각각 2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2가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겁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 거리가 2보다 어떤 부분? 작은 부분. 네. 작거나 같은 부분. 우리가 갈 수 있는 범위는 여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더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반대로 바꿔서 이번엔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의 근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친구. 자, 마찬가지로 원점이 존재하고 거리가 이만큼이 이랑 마이너스 2가 존재하는데 이 마이너스 2보다 거리가 어떻게 되냐? 더 커지. 맞아? 그럼 어느 부분?
이쪽 부분, 그 다음 이쪽 부분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친구의 근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렇게 근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이 파트는? 이 파트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개념으로 다시 가져오면 첫 번째 절대값 x가 어떤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해는 어떻게 나온다?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절대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나온다? x가 마이너스 a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작거나 같으면 샌드위치 된다고요. 요렇게 모여진. 그리고 크거나 같으면 벌어진다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자, 그럼 이 친구 문제 볼게요. 자, x-4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x-4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예, 4를 다 더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 친구 보면 x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x 플러스 1이 어떻게 되거나 5보다 크거나. 네, 이렇게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아니,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x 플러스 1이 5보다 크거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x는 4보다 크거나, 이렇게 근의 형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네,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립부등식 푸는 거랑 절대값에서 계산 어떻게 하는지 딱 요 정도만 배운 거고요. 이제 메인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빡센 내용으로 갈 거라서 78쪽. 자, 누가 또 튀어나와요? 이차 함수가 또 튀어나오죠. 네. 자, 해봅시다. 첫 번째, y는 요 친구라는 이차 함수가 존재한다고 할게요. 자, 우리 이차 함수 그림 몇 가지? 6가지. 네, 오케이. 자, 요거 그냥 x축이라고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어떻게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날 때. 세 번째? 안 만날 때. 네. 그 다음 위로 볼록이어서 두 점에서 만날 때, 또 한 점에서 만날 때, 또 안 만날 때. 총 요렇게 6가지의 그림이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 만나는 부분은 뭐 알파, 베타, 뭐 알파, 여기 알파, 베타, 알파라고 줬던 거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고,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고, 안 만난다고 했고, 다시 두 점, 한 점, 예, 안 만난다라고 했죠. 맞아요. 자,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요렇게 바꾸면 뭐가 됩니까? 2차 방정식. 자,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이 0을 뭐라고
x x축이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점이 생긴다는 건 어떤 근이 생긴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있어야 되는데 그냥 뺀 거야. 두 실근 생기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자, 얘는 어떤 근 생긴다? 중근 생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라는 어떤 중근 생긴 거고 얘는 두 허근 생긴 거죠. 맞아요. 표현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맞아요. 자, 마찬가지로 얘는 두 실근 생길 거고 그거를 우리가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던 거고 자, 얘는 중근 생긴 거고 그걸 우리가 알파 얘는 두 허근 이거 표현이 지금은 불가능하다. 자, 두 실근이 생긴다. 무슨 뜻?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중근 생긴다. 판별식 0이다. 두 허근 생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두 실근 생기면 다시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중근 생기면 판별식이 0인 거고 두 허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부등식에는 부등호가 많아서 조건이 많은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게 조건이 많아지면 암기하시면 안 돼. 결국 어떤 형태로 쫓아가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조금 바꿔볼까? 작은 거부터 먼저 할게요. 네, 이렇게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이 친구를 해석하면 어떤 말이야? 2차 함수가 뭐보다? x축보다 어떤 거? 작거나 같은 부분. 맞아. 자, 그럼 2차 함수가 여기 잘 들어야 돼. x축보다 어떤 부분? 작거나 같은 부분. 그럼 어느 부분이 됩니까? 이 부분 이렇게 될까요? 맞아. 자,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보는 건데 x 값은 어떻게 설정될까? 이 친구의 근은 어떻게 설정될까? x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x 값만 바라보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래서 얘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여기 하나밖에 없죠. 맞지? 그래서 얘의 근은 뭐가 나온다? x는 알파가 나온다. 자, 그 다음 여기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근이 없다. 자, 그 다음 이 그림에서 보면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맞아요? 그럼 근의 형태 어떻게 나올까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No. 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함수가 성립한다는 건 x값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x값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근의 형태 어떻게 나와야 돼?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알파보다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전부 다죠. 맞아요?
그럼 얘는 해가 어떻게 될까? 모든 실수라고 해요. 자, 실수 전부에서 다 성립하니까. 자, 우리 수직선은 실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 수직선 안에서 다 성립하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그다음 얘는 x축보다 항상 작거나 같죠. 그럼 얘 해 어떻게 된다고? 모든 실수. 허근의 느낌이랑은 달라요. 여기서는 부등식에서 바라보는 거야. 기억해야 돼.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 부등식은요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누구 값이야? x 값이. 함수에서는 값을 구한다고 하면 y 값이 맞아. 근데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는 누구 값 구하는 거야? x 값 구하는 거야. 맞아?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친구의 x 값의 범위를 보고 싶은 거야. 아, x축보다 이 함수가 작거나 같을 때 x의 범위는? 자, 함수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으니까 x의 범위는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근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 다시 돌아가서 이 친구로 보면 얘는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x값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근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저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실수해야 되지 않아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인데 여기가 1,-2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는 1보다는 더 왼쪽으로 가고 함수 y 값은 어때? 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겠죠? 맞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넣어도 음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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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는 값을 넣어도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맞아? 함수가 항상 음수값밖에 안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성립한다.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보통은 모든 실수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볼게요. 그러니까 요 친구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얘에서 등호만 떼면 되지, 맞아? 맞아? 그래서 얘는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지나요? 맞아요. 자, 여기서 등호 떼면 다 사라지나요? 맞아요. 자,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x축보다 작은 부분은 있어? 없죠. 그래서 얘는 근이 마찬가지로 얘도 근이 없다. x축보다 작은 부분이 없죠. 얘는 x축보다 작은 부분 어디입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맞아. 자, 얘는 누구 제외해야 돼? 알파 제외해야 되죠. 얘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자, 얘는 그냥 다 작죠. 그래서 얘는 근이 뭐가 되나? 모든 실수. 오케이. 자,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지금 이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럼 얘는 굳이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왜? 그냥 싹 다 마이너스 곱하면 이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뒤집어져. 맞아요. 그래서 얘랑 또 비슷한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케이스 그냥 마지막으로 얘만 하나 더 해봅시다. 자, 그냥 간단하게 보면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래.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그는 어떻게 돼? 알파보다 작은 부분, 베타보다 큰 부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거나. 맞아? 자, 이 친구는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그래서 근이 뭐가 된다? 모든 실수들. 자,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된다? 뭐든 실수. 결국 케이스가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죠. 맞아요? 맞아요. 위로 볼록과 아래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랑 뒤집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싹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x축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크거나 같을 때 얘 x 값이 어떻게 형성되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2차 부등식은 싹 다 어떤 거다? 같은 거다. 바라보는 관점만 다른 거예요. 함수에서 보면 뭐 두 점이 생겨요. 뭐 꼭지점은 여기에 있어요. 뭐 x축과의 교점이에요. 뭐 요런 얘기 하는 거고요. 방정식에서는 어떤 두 근이 생겨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부등식에서는 또 요런 식으로 근이 나와요. 딱 요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참수 요 녀석을 그냥 싹 다 딱 보면 그냥 얘가 뭐네 이렇게 다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갖다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2차 함수 식이 x축보다 어떤 부분? 큰 부분. 맞아요? 그럼 x축보다 큰 부분은 지금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의 형태는 어떻게 돼? x는 1보다 작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 맞아? 2번은 어떻게만 하면 돼? 등호만 붙이면 되겠죠. 맞아? 자, 그 다음 3번은 작은 부분이래요. 그래서 근 어떻게 나와요?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 절대값에서 크면 어떤 근 나온다고? 벌어지는 근 나온다고. 작으면 어떤 근 나온다고? 모여지는 근 나온다고. 단 그건 뭐냐면 여기에 개수가 양수일 때. 그럼 음수 나오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곱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준을 여기를 다 양수로 두시고요. 부등 방향을 다 바꾸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6-1번. 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자, 얘 첫 번째 얘 뭐 됩니까? 인수분해 되죠? 맞아? 근 뭐야? 2랑 마이너스 2.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근이 2랑 마이너스 2지. 맞아? 그럼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그려. 마이너스 2야? 2야? 자, 얘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x제곱의 개수 얼마인데? 1이잖아.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나오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 찾으래? 0보다 큰 부분, x축보다 큰 부분. 그러면 이 부분, 그럼 이 부분. 그럼 얘 근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오케이? 자, 요 친구 돌리면 돼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아져요. 맞아? 자, 여기 근 뭐 나와? 3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까요? 맞아? 지금 요 녀석 보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근은 3이죠. 오케이? 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 친구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네, 아래로 볼록이죠. 맞아요. 자, 근데 x축보다 어떤 거? 작은 거. 그럼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맞아? 그래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2차 부등식에서의 장점이 뭐냐면 요 녀석이 마이너스일 때를 별로 기억할 필요 없어. 그럼 우리 싹 다 뭐로 볼 거야? 아래로 볼록이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싹 다 돌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됐나요? 네, 요렇게. 근데 그냥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얘 가지고 풀면요. 어차피 근은 뭐 나오겠어? 3하고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똑같아요. 맞아? 근데 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죠. 마이너스
네. 어렵나요?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어렵나요? 알고는 있는데 다 입학으로 나가면 헷갈려요. 네. 오케이. 자, 위로 블록이죠. 근데 x축보다 어떤 부분? 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는 x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는 자유로이 대셔야 됩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도 모르면 안 돼. 네. 네. 여기까지. 까졌죠.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통수학 원 중에 선생님은 딱 두 가지 파트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정리 파트랑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차 함수도 알고 2차 방정식도 안 다음에 2차 부등식을 알아야 되는데 2차 함수가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도 잘 아직 안 떠올라서 이 부분이 버벅대기 시작하면 이 파트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했던 순서대로 보면 우리 2차 방정식 먼저 배웠죠. 그 다음 2차 함수 했죠. 그 다음 2차 부등식 했죠. 결국 그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이유 자체가 2차 부등식을 하려면 그냥 앞에 게 완벽하셔야 돼요. 네, 뭐 잔소리는 여기까지.